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부산하면 해운대, 인천하면 월미도, 대전하면 성심당, 우리나라 최초로 엑스포를 개최한 지역이자 국토 중간에 위치해 교통의 허브이지만 막상 사람들에게는 노잼 도시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대전시. 그도 그럴 것이 대전을 떠올렸을 때 손꼽힐 만한 대표 관광지가 딱히 없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대전의 여행 코스 하면 기승전 성심당으로 이어질 정도라는데요. 실제로 대전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광객의 추천 여행지 1위는 성심당, 선호 음식과 선호 기념품 1위도 성심당 빵, 주요 방문 여행지 1위도 성심당이 차지할 만큼 빵 빼면 자타공인 노잼 도시라는 평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화려하게 즐길 거리는 없어도 전국 어디든 2-3시간 안에 갈 수 있다는 교통의 편리함,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 여기에 문화시설이나 인프라도 잘 갖춰진 덕분에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힐 때면 항상 거론되곤 한다는 대전광역시. 그런데 이렇게 노잼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지언정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언제나 높은 축에 속하는 대전시와 달리 광역시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인구 유출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슬슬 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도시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현재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한국 광역시 탑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광주광역시. 대한민국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자 호남 최대 도시인 광주광역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포문을 연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자유를 위한 항쟁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도시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도시의 존재감만큼이나 광주광역시는 2014년까지 매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150만 인구가 머지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11월 14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광주시의 인구는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에 접어들더니 2020년부터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 최근 2년 새에만 무려 14,000명이 빠져나가며 인구 유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죠. 특히 이 가운데 20, 30대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는데요. 여기에는 일자리 부족이나 교육 환경의 부재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미비해도 너무 미비한 인프라였습니다. 사실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7대 광역시라는 명성과는 달리 변변찮은 복합 쇼핑몰 하나 없어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냈는데요. 스타필드, 롯데몰 같은 복합 쇼핑몰은 물론이고 그 흔한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대형 창고형 할인 매장도 전무해 이게 무슨 광역시냐, 아울렛도 날 잡아서 수도권으로 가는 게 현실이다 등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냈던 광주시. 아니 그동안 대형마트나 대형몰의 입점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번번이 엎어졌던 이유 다름 아닌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이를 이용한 정치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탓이었다고 하죠. 실제로 지난 2015년 광주광역시와 신세계가 투자 협약을 맺고 특급 호텔과 면세점이 들어간 복합 쇼핑몰을 조성하려 했으나 2년 넘게 시간만 끌다가 결국 무산되는가 하면 이외에도 다른 사업을 전개하려 할 때마다 번번이 반대에 부딪히는 바람에 유통사 무덤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광주시. 심지어 2호선 개통사업 역시 1994년부터 말이 나왔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15년 이상 스톱됐다가 2019년 비로소 첫 삽을 떴고 2026년에야 제1구간이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간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함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되질 않는데요. 결국 이 같은 문제들이 고스란히 인프라의 부재나 교통, 문화시설의 감소로 이어진 탓에 최근에 이르러선 인구 유출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인구의 증감은 한 도시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광주시가 떠안은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올해에 이르러선 광주가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며 그동안 미뤄왔던 사업을 전개 중에 있는 만큼 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살기 좋은 인프라 및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어서 광주시가 다시금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2위 부산.
제2의 도시 하면 여전히 부산을 떠올릴 이들이 많겠지만 요즘 부산은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에 직면, 심각한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한때 인구 400만을 넘봤던 대도시 부산은 이제 300만 명 붕괴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올해 5월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인구는 330만 9,200여 명으로 이대로 가다간 오는 2040년에는 280만 명 선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중 청년 인구는 2040년까지 20년간 매년 2.7% 감소해 현재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부산의 출산율은 0.73명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 이는 서울 다음으로 낮은 수치였는데요. 반면 사망자는 17.8% 급증해 자연 인구 감소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부산. 한편 이런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 청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목되고 있죠. 실제로 부산은 1990년대까지 전국을 이끌었던 조선산업이라든지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지만 1990년대 이후 첨단 산업으로 급격히 변경될 때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최근 들어 경제, 산업 역량이 갈수록 부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빠져나간 기업이 부산에 들어온 기업보다 그 수가 많을 정도로 기업 유출도 심각한 탓에 결국 청년 세대들은 부산에 살고 싶은 마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산을 떠나는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 비율은 점차 높아지며 2021년에는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부산. 급기야 2023년 현재 도시 평균 연령이 46.4세로 광역시 중에 가장 높아 요즘 부산 주민들 사이에서는 노인과 바다라는 자주 섞인 이야기가 들릴 정도라고 하죠. 결국 문제를 인지한 부산시 역시 청년층 유출을 막고자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도권 기업을 부산에 유치하거나 청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인구 유출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부산이 얼른 노인과 바다라는 오명을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1위 울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 울산. 현대를 비롯 다양한 제조업과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한 덕분에 2019년 기준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액이 6,500만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 늘 부자도시라는 별명이 따라다니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과거의 명성이 무색하게도 울산시는 최근 위에 언급한 도시들보다 더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2010년부터 시작된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 울산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피해로 말미암아 울산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2018년부터 대규모 인원 감축을 발표함과 더불어 현재는 신규 채용이 전무한 상태인 것은 물론 근 몇 년 내에 중국의 공업 수준까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조선업 시장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언급한 산업들이 울산 경제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산업 분야들이라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지속된 경기 불안은 결국 지역민들의 이탈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쭉 감소 추세를 보이던 울산시의 인구는 2020년엔 급기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인구 감소율 1위를 찍어버렸고 2023년 2월엔 인구 111만 명 선이 붕괴되면서 빠르면 2023년 안에 110만 명마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한때 전국 최고 부자 도시에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맞벌이 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 더 이상 외벌이로만 먹고 살기 힘들어진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울산시. 특히 이는 그동안 소득 수준이 높아 맞벌이의 필요성이 적고 제조업 중심 남성 일자리가 많아 맞벌이 가정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혀왔던 울산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실로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균 임금이 높은 중공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이 많아 물가가 비싼 축에 속하는 도시임에도 정작 젊은 층이 즐길 만한 문화 인프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탓에 최근 청년층 인구의 이탈마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울산시는 인구정책과 관련한 사업비로 5년 동안 4조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특히 20, 30대인 이들, MZ세대를 잡기 위해 각종 청년 정책을 시도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물론 청년층의 이탈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특정 산업 의존 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간 농어촌 지역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가 점차 비수도권 도시로 그리고 광역시로 퍼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으니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는데요. 한편 이렇게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며 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광역시들과 달리 최근 몇 년간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며 포텐을 터뜨리고 있는 광역시도 있었죠. 바로 올해 8월 기준 인구 298만 5천 명으로 작년 한 해 동안만 2만 명의 인구 증가를 이뤄낸 인천광역시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실 경제 규모로는 이미 부산을 압도해 국내 2위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은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 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한 개발 호재와 투자 유치, 인구 유입 등이 지속되면서 도시 자체의 경쟁력 상승으로 말미암아 점차 부흥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인구 감소 위기가 두드러지는 와중에도 거꾸로 가고 있는 인천의 사례가 있는 만큼 순위에 소개한 다른 광역시들도 더 늦기 전에 얼른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들로 탈바꿈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